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침 시간 우리 매일매일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일단 뭐 미국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예, 뭐 최근 급등한 것에 비해서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어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9.8%고요.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작을 플러스 1%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단기 급등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소폭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58% 하락했고요. 다우는 강보합 플러스 0.08%, S&P 500은 0.07% 하락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온 것에 비해서 물론 매물이 나왔고 작은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양호하게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음봉을 봐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양호하게 소화되는지 이제 이게 또 그 다음에 관건이겠죠. 네. 물질은 지난주 이번주 내내 말씀드린 게 이제 돌파를 할 것 같고 돌파 후 조정 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요 지표들을 보면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달러인더스가 조금 내려왔고요. 뭐 유가가 조금 올라왔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CPI와 PPI가 둔화됐고 실업률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상승을 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의 경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충돌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아니 계속 하고 미국의 있는. 아이비들은 대체로 보니까 이 베어마켓 랠리니까 네, 자중하라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 대부분 끝나간다는 뉘앙스로 보고서들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좀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급상의 이유나 뭐 또는 시장의 심리로 인해서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네. 그 자체도 좀 곤혹스러울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계속 경계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종목들은 그냥 보합권 혼저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참고로 중국이 CPI, PPI 발표했는데요. CPI는 2.7%, 전월보다 약간 올라왔는데 컨센은 2.9%였고요. PPI는 4.2%, 컨센은 4.7%였고요. PPI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가는 좀 둔화되는 예.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 CPI 발표에 급등한 것을 이제 바라보고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 이상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추가 상승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7,800계약 정도 순매수해줬고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4,300원 네. 들어왔습니다. 이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4,300원 정도 들어와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대형주들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제 인터넷 대표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대표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현 선물 다 샀네요. 네, 외국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장을 추가 상승해서 네. 1.73% 올랐습니다. 2,523포인트까지 올라요. 2523. 예, 청프로가 어제 채팅창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2523까지 마지막 자릿수까지. 주가를 정확히 맞히지? 쉽지 않아요. 어제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2525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 생각한 2522쯤에서 끝날 것 같기도 한데 그 사이에서 고민 많았습니다. 2523 정확하게 마지막 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건데. 네, 이렇게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다 2,500 뭐 초반쯤 아닐까요? 이런 전망은 누가 못합니까?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2,523. 네, 고맙습니다.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정포는 네, 기운이 40대 중반입니다. 네,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것 같은데 정포님 따라해야 됩니다. 이럴 때. 네, 그렇습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 코스닥은 1.45% 올라서 832포인트까지 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6월 초에 우리가 급락했던 직전에 코스닥은 900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는 2,650포인트였습니다.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돌파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아까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옵션 만기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SCI 분기 리밸런싱. 이게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한몫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대감에 LG 엔솔이 편입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출 얘기도 하고 편입 얘기도 하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여기에 편입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좀 올라요. 그러다가 편입되고 나서 보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여하튼 이건 역시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역할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LG엔솔이 들어가면은 꽤 큰 규모로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테마도 계속 강세입니다. 원자력, 수소, 태양광, 풍력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반도체는 뭐 약세였다가 어저께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매크로 지표에서 뭐 제가 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기도 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국제 수익률로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예,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7에서 2.88까지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떨어졌느냐? 이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2.7%까지 떨어졌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빨리 반영이 되면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 있다는 얘기는 지금 관망으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 옆에 있는 뭐 10년, 2년, 3개월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네. 국채 수익률이 10년 하락 후에 횡보했다는 게 아니고 10년 만기. 예. 10년짜리가 하락 후에 횡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예,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타이핑 때문에 네, 네, 네. 이렇게 한 거고요. 예, 저 이해합니다. 예, 이거만 아니, 해주시는 것도 뭐. 예, 또 우리는 또 국채에 워낙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2년 만기는 상승 후에 홍보하고 3.22%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년 만기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폭도 지금 굉장히 크죠. 3.22에서 2.88 빼면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 위기로 갈 것이다는 얘기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시장이 처음에는 좀 얘기하다가 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거. 그리고 10년하고 2년하고는 역전이 안 되니까 3개월하고 또 비교를 해가면서 나쁠 땐 나쁜 쪽 얘기를 계속 하고 싶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게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이슈에서 묻히긴 했지만 네. 계속해서 이게 역전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쪽을 얘기하는 보고서들은 여전히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없어진 게 아니다. 해소된 게 아니다.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년 만기의 국채 수익률은 상승 후에 얘는 떨어지지 않아요. 10년 만기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여전히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금리를 조정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5%인데 이게 약간 올랐다 약간 내려왔어요 최근에요. 네. 이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단기 금리잖아요. 단기 금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떨어졌다는 건 지금 시장이 다소 안정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많이 듣고 공부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역전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다 아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 있잖아요. 제가 3개월 만기 단기 금리 있잖아요. 단기 금리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시장이 시스템 위기가 올 거다, 굉장히 불안하다 이러면은 단기 금리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엄청나게 올라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아마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콜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돈이 급하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국채 수익률이나 단기 금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불안했다는 건데 조금 내려와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시장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리는 여전히 큰 폭으로 올릴 거야. 그리고 경기 침체의 우려는 있어.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CPI 이런 게 발표되면서 조금 안정화됐어. 이게 지금 시장인 거예요. 국제 수익률을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나 CPI 이슈가 반영이 됐고요. 당분간 빅 이슈가 없다. 어제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 이슈가 악재로 반영을 하면 빠질 것이고
또 호재 비기슈가 있으면 오를 것이고 그런데 이게 없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수급이나 종목별 이슈별로 좀 움직일 건데 지금 단기간에 시장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부담이나 매물출에는 있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소화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시면서 이게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락의 사이에서 정제별 이슈별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시장이 당분간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전에 BCI 프로그램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볼 때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파생 만기일에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 정말 오랜만이고요.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물론 어제는 옵션 만기일만 있었지만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는 다소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망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차 제일 먼저 반등을 했어요. 지수 바닥을 좀 확인을 해줬는데 네. 단기 바닥입니다. 네. 확인을 해줬는데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는 또 올라왔다. 네이버 좀 주춤하고 있고 카카오 조금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이 셌어요. 셌지만 최근에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세지 그렇죠. 않습니다. 얘는 횡보하고 있거든요. 개별 종목 장세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좀 부진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 자체는 부진하고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빨리빨리 변하더라고 보니까 어제는 또 수소가 난리대. 예, 어제 네? 수소 어제 난리라는 표현은요. 수소가 네. 많이 올랐어요. 또 많이 갔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플러그인? 이미 플러그 파워요. 아 플러그 파워. 네, 플러그 수소 이미 미국 시장에서 예고가 됐잖아요. 예, 어제 우리 뭐 퓨얼셀 나오는 이름에 그런 이름 붙은 회사들 다 그러니까. 달렸잖아요. 예. 이제 빠르다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빠르다라는 빨리빨리 거는 움직여 보니까. 예, 그거는 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보면요. 예. 따라잡으면 골치 아파. 예. 그죠? 뭐가 센 거 같고 따라갔는데 딴 데서 세고 뭐 이러면은 아는데 놔준다는 느낌 이런 거 혹시 느껴보신지 모르겠어요. 나 전문이 알거든요. 헤어질 결심? 안 살 결심. 예, 나 진짜 요즘에 거의 안 살 결심이야. 안 살 결심. 분명히 아는데 근데 그냥 또 이렇게 놔줬네요. 이런 게 안 되는데 좀 더 집요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조금 그래도 조금 올라왔다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직 상태 아래에 있으면 또 그리고 뭐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 대부분 계실 건데 조금 올라오니까 아니 그래도 근데 진짜 이 댓글 반응을 보면은 네. 약간 느낌이 와. 예. 예를 어떤 들면 느낌? 진짜 강세. 예. 제가 누구랑은 얘기 안 해요. 네. 강세로 일관했던 분을 모셨잖아. 그저께. 네?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악플이 뭐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렸는데 그저께는 크게 악플이 안 달리더라. 그 저녁에 모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특정하지 않는다니까. 특정하진 않습니다. 네. 또 없어요. 뭐 그렇게 강세 얘기하신 분이 그분밖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 강세이고 어제 그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 이런 때 지금 빨리 복구 좀 하고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그냥 심리가 시장에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우디 원전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옴시티 건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중요한 뉴스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원전 입찰 요청서를 4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런데 중국은 그 사막모래의 원전 건설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고요. 프랑스의 원전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러시아요? 예. 어디 이 바닥에 러시아야 지금.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 일으키고 해서 안 될 것 같잖아요. 아 진짜. 그런데 지금 그건 사우디가 아니지. 러시아하고 좀 친해요. 하긴 사우디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하니까. 예. 에이, 또 아니지.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원전 건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대감이 한번 부풀어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그 지금 한간에 돌아다니는 뭐 우리 얘기하시는 뭐 태조 이방원 뭐 여기 하면서 계속 이게 굉장히 좋은데 우려가 하나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미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차용해서 만든 원자력 기술을 다른 쪽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사우디가 미국하고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IAEA의 핵 사찰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껴 있어서 사이에 껴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미국이 나올지,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걸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될지. 나 미국이 완전 장악하고 있을 땐 좀 편했는데 또 미국이 이제 약간 힘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러시아보다 더 싸게 잘 만든다, 기술력이 높다, 이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 내리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나는 건데. 11월에 온다며. 누구요? 빈 아, 살만. 아, 빈손으로 오겠어 뭐 왕인데 그래도. 빈손만. 네. 그 미국이 껴 있어서요. 11월. 아, 11월 너무 남았네. 두산그룹은 수자원 인프라 사업 지금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옴시티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삼성 또 삼성 관련주들이 그렇게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어제 수소 관련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관계자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제 정의선 현대차에서 회장께서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수소차 힘 빼라. 이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저께요. 아, 이런 얘기 혹시 했어요? 했으니까 뉴스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소차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어저께.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어제 아니 힘 빼라고 하는 게 네. 그거 이제 그 넥소 수소차의 마력을 좀 낮추자.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어떨까요? 엉뚱한 해석이죠.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 세트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혹시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또 현대차 측에서 관계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걸 이제 주워 담는다고 하죠. 어제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동유럽 석유 공급 안 차단했다는 걸 6일 만에 재개했다고 합니다. 확인을 어디서 해줬냐면 이 송유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데 사용료를 지불하죠.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료 지불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디서 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 러시아에서 주는 거죠. 러시아에서 네. 우크라이나 통해서 동유럽으로 가는데 네, 사용료를 우크라이나 내야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돈을 냈다고요? 그렇죠. 네. 뭐야? 아니 수입국가에서 낸 거 아니야? 아, 수입국 아니 근데 수입국가에 내는 것도 아니 러시아 기름이 지금 우크라이나 통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계속? 우크라이나 중간도 통하고 위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전쟁 안 하나? 그거와는 또 별개.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아이 휴전해라. 아, 네. 고려아연 뭐 기업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늘 이러는 거 제가 어떤 기업을 얘기할 때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섹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려아연의 파격 변신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고려아연이 유상자 대규모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죠.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입니다. 고려아연이. 그런데 2차 전지 소재의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업이 변신하고 있는데요. 폐백터리, 동박, 전구체 생산 등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쪽 관련 섹터에서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려아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후반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속도전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있는데요. 뭐 핸들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4인이 타고 누워서 간다. 뭐 그 모형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일단 애플카와 바이두카가 나온다고 하는데 테슬라카가 저는 애플카하고 테슬라카가 이게 선두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바이두가 지금 껴 있는데요. 근데 요것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가져왔냐면 이 애플카의 자율주행차인 애플카의 특허를 낸 것들을 봤더니 네. 통신과 내비게이션 36%, 자율주행 18%, 문 시트 이런 쪽에 있는 부품이 16%, 아이폰 연결에 AR, VR이 13%, 배터리 발열 관리가 4%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통신과 연결되는 그리고 아이폰과 연결되는 그리고 배터리 발열 관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데서 하고 있는가, 또 어떤 특허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져왔습니다. LG화학이 북미 양극재 공장 부지를 물색한다. 북미에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SKC는 동박 부지 물색 중이고 이미 롯데케미칼은 미국의 양극박 공장 설립하기로 방침을 내렸다. 네. 이건 방침입니다. 이미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캐나다의 합작사 설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미 쪽으로 전부 다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이거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네. 일곱 번째 뉴스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안보 당국에서 파이낸스 타임즈 말 뉴스입니다. 폭스콘이 칭화유니에 지분 투자한 게 있거든요. 이거 회수하라고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폭스콘부터 좀 정신 차리려고. 이거를 읽고 이렇게 되면 좀 싸움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폭스콘이 대만 회사인데 중국에 큰 공장이 있는 거죠? 네, 중국에 그것도 대부분 있고요.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폰 다 거기서 중국에서 만든 밀고 있는 칭화유니 반도체 여기에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회수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추가적으로 따라올 뉴스들이 꽤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조선 기자재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메리츠증권 리셋센터에서 자료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아주 이쁘게 잘 그려놔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캡처를 하나 해왔습니다.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도 좋고 또 조선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 여기서 좀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시는 게 어떤가. 조선 기자재들은 어느 회사들에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아주 예. 보기 편한 네. 그래픽입니다. 요 자료를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박병장 부장님의 자료는 매일 저희가 3프로TV 앱에 지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접속하셔서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지표 지난주에 PMI 말씀드렸잖아요. CPI 하나 참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여기 써놨습니다. 조사 대상월 종료일부터 2, 3주 후에 월간으로 발표합니다. 의의는 인플레이션은 제품 서비스의 소비자 가격 결정, 기업 활동의 비용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노동계약 체결과 기업들이 노동계약 체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부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발표를 예, 하는군요. 방법은 주거, 교통, 의료, 음식료, 에너지 등 이쪽이 74% 정도 되고요. 기타가 25%인데 가중치를 줍니다. 주거비가 3.9%, 교통이 11.8%, 의료 6.8%, 네. 에너지 8.2%, 음식료 14.3%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개인이 생각할 때는 물가가 우리가 네. 쓰는 그냥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거의 대부분 네. 그러니까 생계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물론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죠. 왜 그런가도 다음 페이지에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원인은 통화 공급이 과잉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고 하죠. 그리고 수요가 증가됐을 때 인플레이션 발생된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공급 사이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하나 덧붙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제 염려를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올라간 거죠. 네.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요인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죠. 정부 조세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코어 CPI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심적 소비자 물가. 이건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하는데 제외하는 이유는 식량은 흉작이나 또는 에너지는 오일 공급상의 문제로 있어 극심한 변동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제외하기 위해서 요 코어 CPI는 요 두 가지를 제외합니다. 요 동향에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월별, 분기별 변화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할 때 전월 대비 변화율이 어떤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영향은 인플레가 급등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기업 대출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하는 게 뭐냐면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호황제가 다 존재해 있습니다. 즉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급등하면 악재로 보지만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가면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쭉 그냥 읽어드렸는데 시간도 많이 돼서 읽어드렸는데 뭐 어떤 의미냐면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호재이고 좋은 것이지. 그래야지 기업이 수익이 늘어나고 GDP 성장률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지금 너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왜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PC를 한마디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얘기는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이 돈 주고 쓴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PC가 줄어들면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CPI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그래서 PC가 먼저 움직이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PI보다 PC를 예. 연준은 조금 더 중요하게 예, 본다 예, 이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냥 전체가 열이면 한 3, 4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대충 쓰는 말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시간 될 때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도움되죠, 사실. 네, 맞습니다. 뭐 맨날 뭐 그냥 CPI 뭐 다 얘기하는데도 사실 진짜 제대로 물어보면 그냥 물가인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정프로가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옆에 딱 볼 때가 있거든. 그럼 미세하게 눈이 흔들릴 때가 있어. 또 보셨구나. 네. 정확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감으로 때리는 건데. 네. 어? 물론 잘 때리죠. 네. 감을. 네. 그 성공 확률은 제가 볼 때 전체 이 진행자 중에서 됐습니다. 거의 1% 안에 들어간다고. 예. 네. 근데 가끔가다 어이없는 어라 이거 뭐지?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희가 상식도 얻어가는 경제 상식 얻어가는 시간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그 아까 고려 아이언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우리 압도적 권 기자 압권 이번 주말 올라가는 편에서 그 기업을 또 다룬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지금 주말 플러스 1일 지금 사흘 이제 쉬시죠? 저 오랜만에 오늘 이거 오후에 여수 가기로 했습니다. 맨날 여수? 저 물어보시잖아요. 맨날 집에 있었는데. 여수가요? 예. 여수 거기 가는 거야. 배 타고 들어가는데. 그죠? 예. 예?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거기 가족하고 한 거야? 갑니다. 식구들이랑. 경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밤바다 아시겠죠, 여수는. 네. 경도시신 줄 알았네. 우리 가족들 가 있습니다. 가 있어요. 네. 얼른 이제- 가십시오. 먼저 가 계시고. 네, 저는 뭐 여기 해야 되니까. 네. 걸 하고. 진짜 말씀하시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그러나 서울에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한 얼굴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의 억측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예. 네. 여수 그러면 좋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